노동행정협의회 노동 및 고용 관련 강좌를 맡게 된 공인노무사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특수고용직이란 무엇인가의 개념 한번 짧게 짚어보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하셔야 될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어떤 경향이 있는가, 이렇게 학습해보는 시간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수고용직이다라는 문제 속에서는 이분이 근로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용자, 원미에 따르면 안전한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영역에 계신 분들이 바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길에서 보고 있는 배달 라이더 분들, 그분들은 그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 소속된 분들인가, 자영업자인가. 근데 보통의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자의 개념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는 형태로 보통은 말합니다. 그런데 AI 형태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업무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자영업자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는 임금을 좀 인상해 달라거나 우리의 작업 환경을 좀 안전하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이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게 부서졌을 경우에는 좀 보수를 해달라거나 이런 걸 요청할 수 없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도 또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가? 또 이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열려놨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의 부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분들을 특수고용자 근로자, 그리고 또 택배를 하셔서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문제인데요. 근데 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개념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근로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근데 일하는 양태는 근로자인데 사용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돼서, 즉 이 사용자가 이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 노동법으로부터 제재를 받느냐와 관련돼서는 아직 우리 법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노조법상의 근로자로는 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판례가 열려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특수고용직의 문제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 양상을 좀 보면서 판단이 좀 필요한데, 근데 이러한 유형의 비정규직보다는 우리가 당면한 직접적인 문제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좀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의 그 경계 지점을 이해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정규직과 개념에서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의 형태로 나눌 수 있고, 직접 고용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거예요. 우리 근로자의 개념 속에서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앞선 시간에서 봤던 그림을 좀 더 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동급 용역 근로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업에서, 그러니까 일의 완성을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이 불법적인 건 아니죠. 왜냐면은 어떤 회사가 있으면 어떤 회사에다가 일부분의 작업을 해서 납품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부품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의 완성을 이렇게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일의 완성이 바로 우리 공장 안에 A, B, C 라인이 있는데 A 라인도 도급사, B 라인도 도급사, C 라인도 도급사인데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두세 명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나, 그러면 정규직 분들은 그 회사의 원청 직원분들은 굉장히 임금이 높은데 이 A 라인, B 라인, C 라인의 분들은 생각보다 임금이 높지 않고 근로시간도 많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노조를 결성하면 그 A 라인의 회사와는 계약을 끊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 이득은 누가 보죠? 원청사와 도급사의 사장, 도급사의 경영진들이 이득을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하면 노동자들의 또 처우도 굉장히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는 법리가 바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리로서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기능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그 경계점은 뭐냐? 이 고용된 상황을 도급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 도급이 아니라 이것은 위장된 도급이고, 위장된 도급이라면 이 모습은 뭐냐? 파견의 모습이 아니냐?
근데 파견의 모습인 경우에 이것이 적법한 파견이냐? 아니다. 파견업은 허용 대상 업무와 허용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가된 업종이 아닌 곳에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불법 파견이다. 불법 파견이면 어떻게 된다?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지금 그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급 직원이 도급사가 적법한 도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는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비정규직 아니야. 직접 고용된 근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고용이 되긴 했지만 그 고용이 어디에 고용돼 있다? 도급사에 고용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원청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이 개념을 어떻게 볼 건가를 우리는 학습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근로자 파견의 관계라 그러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속에서 굉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근데 도급과 위임은 민법에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급사가 그 사용하는 직원을 직접 근로 감독을 해서 지휘 감독을 해서 일의 업무를 완성해서 납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면 되는데 일주일 공사를 하기 때 사람을 써요. 근데 사람을 써서 그분에게 임금을 주겠죠. 대신에 그 사람을 쓸 때는 짧게 일하는 것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일 자체가 맨날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급으로 쓰는 경우가 허용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사실상 이 공정의 전체의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 라인이 A는 도급, B라는 도급, 그래서 이것이 납품되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파견이 아니고 그건 도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뭐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적법한 도급은 뭐지? 적법한 도급이 존재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글로 가겠죠. 기업들은. 그렇죠? 그러면 이 적법한 도급과 관련돼서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면 불법적인 게 되고 그 불법적인 것이 되면 사실상 이것은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 보호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위장 도급을 판단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의 문제로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요 판단 기준은 그 그러니까 실질 운영의 모습을 많이 찾는 거예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사용자가 그 작업의 지시, 어떤 업무의 지시를 지휘 감독을 직접 하느냐, 원청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도급사의 사장 관리인이 있어서 그 관리인이 직접 하느냐, 이 문제. 근데 또 하나, 근데 아무리 그렇게 뭐 약간 원청도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봤더니 라인에 사장도 있고 관리자도 있고 막 한 거예요. 사무실도 있고. 그럼 이걸로는 좀 어려운데? 근데 그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 정규직과 도급 직원 사이에 막 혼재되어 있는 근로 형태가 있다? 이거는 아무리 도급이 형식적으로 다 유지가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의 모습에 있어서는 혼재 근로가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이것은 위장 도급이고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논리로 가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의 모습도 중요하다. 만약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불법 파견이고 그 얘기는 그 원청이 직접 고용의 책임을 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그 원청, 그러니까 원청의 관리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느냐. 여기서 상당한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다라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라는 것은 오늘 몇 개 생산하세요? 오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구체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도급사 관리인에게 오늘은 좀 일이 많네요. 오늘은 좀 그러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해요? 약간 추상적이고 그냥 은근히 말한 것이라서 이것을 말해서 법률상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을 상당한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내일 창립기념일이라 그런데 도급사는 내일 창립기념일이 아니니까 생산 좀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공장 청소 좀 하셔야겠는데요. 요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요 정도만 해도 이걸 상당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일종의 그 위장 도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고요. 두 번째는 당해 근로자가 제3자가 소속한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섞여서 일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섞여서 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법한 도급이 아니라 위장 도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두 가지가 핵심적 기준으로 보고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들어가 보면 상당한 지휘 감독조차 안 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혼재 근로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가 그럴까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기업 안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 건물들은 공정의 건물들은 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관련돼서 상당한 쟁점이 있고 대기업에 있는 도급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서 있어서는 정규직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올라가지 않는 처우 등과 관련돼서 항의하고자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상대적인 교섭을 도급사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으니까 원청이 직접 나와서 교섭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최근의 판결에서는 그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보게 되면 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원청이 일부 인정된다라는 판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 지역 안에서도 그런 유형의 판결, 그런 유형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마련했는데 수급인 등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고요. 근로자 파견에 대한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의 기준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경우가 위장도급이냐라는 경우를 판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사, 현대제철을 말하기도 하고 한국타이어를 말하기도 하고 포스코 불법 파견 판결 등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적법한 도급이다. 어떤 경우에는 불법 파견이다. 이런 판결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한국타이어 판결 내용인데요. 뭐 구조는 간단합니다. 한국타이어 안에 한 3-4개의 도급사가 있었고 그 도급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나는 한국타이어 소속이지 그 도급사 소속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냈던 그래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나는 한국타이어 이 도급사 소속이 아니라 한국타이어 소속 근로자다라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라는 소송에서 구조가 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한국타이어와 사내협력업체의 관계에서는 이 사내협력업체의 사장들은 자신들이 큰 자본력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한국타이어의 임원 출신이에요. 근데 임원 출신인데 뭐 장비는 무료로 일단 임대를 받았고 뭐 대출 받아 투자한 건 아니고 투자금 같은 건 없지만 이분이 이 안에서의 직원을 고용을 해서 그 도급비를 받아서 이 직원들에게 돈을 주고 자신이 이윤을 좀 가져가는 전형적인 약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대기업의 도급사 구조인데요. 일단 공정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라고 보면은 명백한 도급이라고 보는데 사내에서 하는 거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서 직접 생산 그러니까 핵심 공정은 정규직이 했고 약간 간접적이고 지원적인 공정을 도급에게 나눠준 상황이 바로 한국타이어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판결의 대항을 봤으니 도급 대상의 업무적인 성격 공정 간 유기성의 정도, 도급 금액의 결정적인 내용 등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따지기 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업무 수행의 형태는 어떠냐, 작업 계획서 등을 도급사가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시설 점검 및 교육 등도 도급사가 직접 했고요. 채용 및 인사권 등에 있어서도 도급사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의 적격성인 아까 그 한국타이어 임원 출신이 차린 건데 자기의 자본력을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도급인 수급인 관계의 특수성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만으로 이 도급사의 실체가 없다고 보긴 어렵고 그래서 이 도급사의 실체는 그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적인 영세함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영세한 문제도 본질적인 위장도급으로 판결하는 요소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최초로 나왔다? 이만큼 디테일하게 나왔다라고 보기 어려운 적법한 도급에 대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이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적법한 도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고착화된다 그러면은 이 도급사들의 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나는 원청 대기업 소속이야 라고 주장하던 구조에서 판결에서 적법한 도급이니까 아니야 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도급의 새로운 재배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뭐 유명한 큰 기업에서 도급사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그 안에 재편되는 구조 속에서 옛날에는 나는 언젠가는 저 대기업 소속 근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향후의 전망은 나는 이제 대기업 근로자는 될 수 없지만 우리 회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청 기업이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교섭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도급의 구조 속에서 위장 도급이냐 불법 파견이냐는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 문제는 다소 낮아질 수가 있는데 그 낮아지는 움직임에 있어서의 판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냥 세상에는 그 적법한 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사실 알고 보면 저기 회사 임원 출신이라며. 그러면 다 한국장 다 같은 편이고 사실상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근로조건을 쪼개기 하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의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지금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적법한 도급이라고 인정한 판례를 좀 깊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체크해 드린 거고 그 끝에 위장도급과 불법 파견의 그 경계, 적법한 도급과 불법 파견의 경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파견과 도급에 대한 구분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사회 당면에 있는 갈등 요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주제로 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